스페인의 하원 국회의사당입니다. 1981년 2월 23일 이곳에서는 스페인 민주화의 깃틀을 다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의사당을 점령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지에 부딪혀 18시간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군인들은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고 스페인의 민주화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도 의사당에는 쿠데타군이 총을 쏜 흔적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천정 벽화를 뚫고 지나간 총탄과 2층 방청석에 남아있는 총탄 자국들은 불발 쿠데타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탄 자국을 일부러 남겨둔 것은 정치 개입을 꿈꾸는 군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된 역사 현장은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Qué pasó? Pues que vino un tío, un coronel o algo, y que quería apoderarse de España o algo así, y empezó a tirar balas. En la televisión salió, que empezó así, y hizo ¡alto! ¿Verdad así? Y entonces todo el mundo se puso ¡oh! Y así se va a gritar. Why did you take your children to the parliament, this place? They have been very interested in visiting the parliament because we are a very new democracy and in all families we always speak about our democracy and how proud we are of our representatives here making laws. Okay. And they are very used to see them, but parents are not so used to see them. That's why we are very interested in. 아이들에게 총탄 흔적을 확인시키는 어머니의 살아있는 역사 교육에서 스페인의 밝은 장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와 플라멩고 춤으로 상징되는 스페인은 정열의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민주화가 시작된 것이 불과 20년 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스페인에는 민주화 투쟁의 흔적이나 기념물이 의외로 적습니다. 프랑코 총통의 독재 정치가 1975년까지 무려 36년 동안이나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역사 현장과 흔적들은 매우 훌륭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피카소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민주화를 추구한 것도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념에 관계없이 역사적인 유물들을 보존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스페인의 독특한 기념사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엘 에스코리알. 이곳에 조성된 로스카이도스 계곡은 스페인 최대 민주 성지로 꼽힙니다. 전사자들의 계곡이라는 뜻의 로스카이도스 계곡에는 스페인 내전의 희생자를 기리는 대형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크기는 높이 150m에 가로 45m. 십자가 아래 부분에 새겨진 마르코와 마테오 등 4명의 성인과 동물들은 십자가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조각품들의 무게는 20만 톤. 단일 십자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해발 1200m 위치에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습은 30km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답게 십자가 바로 아래에 바위를 뚫고 성당을 세웠습니다. 성당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를 올리며 내전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당 안쪽에 설치된 특별 기도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도소는 내전의 희생자 모두를 추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민주성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성당은 공화파와 프랑코파의 구분 없이 내전에서 숨진 120만여 명의 희생자들을 모두 위로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추모에는 공화파와 프랑코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 스페인 추모 사업의 특징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이 시작된 것은 1936년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제2공화정 시대로 지식인과 농민들의 지지를 받은 공화파가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을 느낀 지주계급과 교회 등 보수 세력들은 당시 알제리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프랑코를 내세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군부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반면에 해밍웨이를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자들이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대리전 성격을 띠었던 스페인 내전은 4년간의 전투 끝에 1939년 프랑코파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공화파 지지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포 정치는 총통에 취임한 프랑코가 사망한 1975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계속되며 스페인 민주화를 지연시켰습니다. 십자가 성당을 지은 것은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 총통이었습니다. 프랑코는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적인 화합을 도모한다며 1940년부터 세계 최대의 십자가와 성당을 만든 것입니다. Historia de la construcción. Nos encontramos en el monumento del Valle de los Caídos, monumento mandado levantar en honor a los que murieron en la guerra de España del 36 al 39, donde descansan muchos de los restos de aquellos hermanos que murieron en aquella contienda, de 50 a 60.000 enterrados acá. 그러나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뒤 스페인의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로스 카이도스 계곡은 화해를 상징하는 민주 성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Chapel de la Basílica. Es una iglesia, como otras más de la Iglesia Católica, un templo más, donde se celebra todos los días la Eucaristía a las 11 de la mañana, cantada por los monjes benedictinos que habitan en la abadía desde 1958, que vinieron a fundar a este monasterio, y donde tenemos una escolanía con 50 niños cantores que cantan todos los días la Eucaristía en gregoriano y en polifonía. 전사자의 계곡이 세계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자리로 변모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1년 평균 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전사자의 계곡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Many tourists are coming here. Yeah, many people, as you see, same as these families. Some other people they like to come to see this. Yeah. And we hope some people from many people from Korea already came, and some more will come. Yeah, because there is no other cross like that. There is no other monument so incredible like this. It's the biggest cross Ever built. That's true. No? 그러나 전사자의 계곡에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이 배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기념 사업을 벌인 주체가 가해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기념물이 스페인 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 인위적으로 세워진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기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스페인 내전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서
기념물을 세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의 계곡이 안고 있는 이 같은 허전함은 5.18 기념사업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역사적인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엘레스 꼬리알의 전사자들의 계곡으로부터 100km 떨어진 곳에 스페인의 유명한 관광도시 똘레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색 창인한 도시 똘레도의 인구는 6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해 평균 3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똘레도의 많은 관광 자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알까사르입니다. 알까사르에는 1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스페인 내전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알까사르는 한마디로 스페인 내전의 역사박물관입니다. 1층에 설치된 6개의 전시실에는 내전 당시에 사용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총과 불발탄, 부서진 성벽과 대리석 조각들이 한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쟁 당시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모습을 축소판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Y el Alcázar, cómo quedó en el mes de septiembre de 1936, he finalizado las paredes. Tenemos fotografías tomadas desde diversos ángulos, cómo se encontraba el Alcázar en julio de 1936 y cómo quedó en septiembre de 1936 después del asedio. 1936년 7월부터 9월까지 알까사르에서는 봉화파와 프랑코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프랑코파의 수비대장이었던 모스카르도 중령이 사용하던 방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벽에는 총탄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찢어진 소파와 천정도 내전의 상처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아들과 태령이 나눈 마지막 전화통화 내용은 영어와 불어 등 4개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전화통화 내용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먼지 쌓인 병실 침대와 수술대 등이 당시 있던 그 자리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숨진 사망자들의 유해는 지하 납골당에 묻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프랑코파에 가담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을 옹호한 반민주적인 군인들이지만 이들 역시 군부 독재의 피해자라는 인식은 스페인 사람들의 독특한 역사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Del momento, porque ha pasado a la historia como unas heroicidades que se hicieron en su momento por unas personas determinadas, insisto, sin pensar ahora mismo en las ideologías que predominaban en aquel momento. Entonces eso pasaría a formar parte del patrimonio de la humanidad como una lección de moral, no solo para el pueblo español que fue... 알까사르는 국가재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산관리위원회는 1979년부터 부서진 건물들을 복원하고 내전과 관련된 유물들을 하나씩 모아서 오늘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현장들은 이념에 관계없이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알까사르를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의 상징인 게르니카가 폐허로 변한 것은 1937년 4월 26일 오후였습니다. 내전의 초기 단계부터 프랑코를 지원하던 독일군이 예고 없이 공습을 퍼부은 것입니다. 네 시간 동안 계속된 무자비한 폭격으로 게르니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지며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게르니카의 비극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스페인 출신 화가인 피카소는 양민 학살에 대한 분노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마드리드 소피아 현대미술관에 보관 중인 게르니카는 당시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작으로 꼽힙니다. 가로 7.8m에 세로 3.5m짜리 화폭에 담긴 게르니카는 대담한 실험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흑백의 강렬한 대조가 파시즘에 고통받는 무고한 시민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 lo que puedo decir es que sin el cristal blindado está fantástico. Estoy emocionada de verlo así, porque resalta mucho más los tonos de grises y el dolor y el horror de la guerra. 피카소는 상징주의와 표현주의, 신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가 혼합된 기법으로 게르니카의 학살을 고발했습니다. What did Pablo Picasso try to express in his work Guernica? Bien, el 27 de abril de 1937 hubo el bombardeo de Guernica, de una ciudad española del norte de España. En aquellos momentos estaba en guerra civil España y el gobierno era la Segunda República Española. Duró la guerra del 36 al 39 y cuando ocurrió este hecho de este bombardeo fue cuando Picasso quedó... 피카소는 스페인이 민주화되는 날에 자신의 작품을 조국으로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1937년에 완성된 작품은 영국과 미국에 보관되다가 1981년 스페인에 돌려졌습니다. 44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간 게르니카는 스페인 민주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현장 게르니카는 세계 평화의 상징적인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게르니카에는 폭격의 현장이나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프랑코 총통 당시 추모 사업을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폭격에서 살아남은 시민들이 보관해온 유물과 부서진 건축물의 잔해들이 시청에 보관돼 왔지만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최근 들어 게르니카 시 당국은 늦긴 했지만 추모 행사와 기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을 묘지 구석에 묘역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년 가까이 방치해온 당시 희생자들의 유골을 한자리에 모아서 합동으로 추모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원 잔디밭에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상징물을 세우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멘트와 돌로 만든 상징물은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가는 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르니카 시는 내년에 맞게 되는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세계 평화를 위한 대규모 문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or otra parte, con un centro de estudios sobre la paz, un centro internacional que es Guernica Gogoratuz, que acude a foros internacionales un poco en representación de Guernica y del símbolo de Guernica. Y por otra parte, pues uniendo también el tema de la cultura, la paz y la libertad por medio de acciones como este monumento que hemos visto. 폭격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몽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Esto así fue tremendo.
fue tremendo. No debía de volver a pasar. Ocurrió después otros bombardeos tremendos en Alemania, en Londres, en Hiroshima, Nagasaki. Esto debíamos de aprender los hombres, que por esos métodos nunca seremos felices. 그러나 게르니카는 이제 비극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폭력 없는 세상과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의 상징적인 피해 지역에서 이제 세계 평화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게르니카는 5.18 기념 사업의 방향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스페인 시민들의 분방한 모습에는 이제 독재 정권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과 20년 전 불안하게 시작했던 민주화의 첫걸음도 군부 쿠데타를 봉쇄하며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내전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역사의 뒷전으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보존되고 있는 내전의 현장들은 군부 독재로 이어진 스페인 내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의 현장들을 잘 보존하고 이를 관광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스페인의 지혜는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기념 사업은 현장이 보존되는 한 역사적인 재평가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발티크 연안에 위치한 폴란드 제2의 도시 그다니스크. 폴란드의 대표적인 조선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 그다니스크 조선소입니다. 1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3교대로 근무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날마다 정문을 지나면서 자유노조 항쟁 기념물과 마주칩니다. 40m 높이의 기념물은 대형 십자가 3개가 한데 어우러진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3개의 십자가는 80년의 자유노조 파업과 56년과 70년의 노동자 봉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부분에 붙어있는 절판에는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조선소 노동자들이 지난 90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Jest to symbol i przestroga dla wszystkich, którzy by chcieli ludźmi rządzić tak, jak rządzili komuniści. O tym musimy wszyscy pamiętać i na pewno będziemy wszyscy pamiętali, patrząc w stronę tego pomnika, przejeżdżając koło tego pomnika. Jest to naprawdę... 노동자들은 탑을 세우면서 탑 아래 부분에 폴란드 각 지역에서 가져온 흙을 집어넣고 지반을 다졌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자유노조 기념물은 동유럽에 있는 민주화 운동 기념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8월 조선소 노동자들은 자유노조 위원장 바벤사를 중심으로 2주일 동안 총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은 임금 인상과 해고 노동자 재고용, 가족수당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음식과 성금을 보내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2주일 동안 계속된 협상 끝에 정부가 노조안을 받아들이며 파업은 자유노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공산정권은 1년 뒤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유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탄압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념탑 바로 옆에 설치된 통곡의 벽은 당시 탄압으로 숨진 민주노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는 31명의 희생자 이름과 나이가 차례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50여 개의 현판은 폴란드 민주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통곡의 벽 한쪽에 걸려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유노조를 위해 교황이 바친 기도는 이곳이 갖는 민주 성지로서의 상징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념사업은 전국적인 조직인 솔리데리티, 즉 자유노조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자유노조의 발상지인 그다니스크 지부 사무실은 조선소 앞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니스크 지역 500여 개 사업장에 소속된 7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유노조는 기념사업을 위한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편집실과 인쇄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각종 집회를 i끌면서 정신 계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ormuła tego pomnika zaczęła się rozszerzać. On się stał właśnie symbolem takiego dążenia narodu do odzyskania niepodległości, do odzyskania swojej tożsamości. Były tutaj było wmurowanie czy złożenie prochów ziemi z Katynia, czyli jak gdyby ta formuła tego pomnika już przestała tylko zawężać się do spraw. 조합원들의 회비와 자체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자유노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유노조는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부상한 동지와 희생자 가족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자유노조 사무실은 국제적인 연대 투쟁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대명사 그다니스크 노조에는 지금도 외국 노조원들이 보내온 연대와 협력의 상징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도 바르샤바에는 폴란드 민주화 투쟁의 또 다른 성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지 신부의 유해를 모신 코스트카 성당입니다.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희생자인 예지 신부의 유해는 폴란드 지도 형태로 조성된 묘역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예지 신부는 공산주의 정권 시절인 1984년에 자유노조를 지원하며 민주화 활동을 벌이다 폴란드 비밀경찰에 납치된 뒤 모진 고문을 받고 숨졌습니다. Właśnie te dwie sprawy zwalczał w systemie komunistycznym, co spowodowało po prostu nienawiść do Kościoła, której ofiarą padł właśnie ksiądz Jerzy. Jest on więc męczennikiem w odczuciu nas, Polaków. Do jego grobu przybywają 성당 안에는 예지 신부를 구타할 때 사용했던 나무 몽둥이를 비롯한 당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 전시실에는 예지 신부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물과 자료들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은 작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5개의 전시실에는 37살의 짧은 나이로 인생을 마친 예지 신부가 생존 당시에 사용했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며 입었던 옷을 비롯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추모의 상징들도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This is an international place. Here are the voices from abroad that came from the statement
politicus, artists, people, farmers, original ones. There I say, Prince George is not only yours, he belongs to the world because he gave his life for truth. 장례식 때 사용했던 5천여 개의 만장도 자료실 한켠에 정성스럽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과 부시 미국 대통령, 대체 영국 수상 등 묘역을 참배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의 사진도 눈에 띕니다. 사소한 자료와 유품을 소홀히 취급지 않는 세심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이곳 성당에서 차례로 종교 수업을 받는 것도 예지 신부를 추모하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추모 사업과 민주화 기념 사업에는 과거를 잊지 않는 폴란드 사람들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민주화 투쟁의 상징뿐만 아니라 2차 대전 관련 기념물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봉기탑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9년에 제작된 기념물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맞서 싸운 영웅적인 항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944년 8월부터 2달 동안 폴란드 군인과 시민들은 바르샤바에서 독일군 5만 명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봉기에는 어린이와 여자들도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에 세워진 어린 용사의 동상은 모두가 참여했던 항쟁 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다니스크 지역 베스테르 플라테에 세워져 있는 20m 높이의 기념물도 2차 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처음 시작된 자리에 조성된 조형물은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다 숨진 폴란드 해군의 항쟁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는 이름 없이 숨져간 용사들의 넋을 함께 위로하고 있습니다. 와지키엔 공원에 조성된 무명용사의 묘는 937년부터 1945년까지 수없이 계속된 전쟁에서 숨진 무명용사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무명용사 묘지의 불꽃은 폴란드의 자유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태인의 박해 현장이 유난히 많은 곳입니다. 눈 덮인 바르샤바 공원에 관광버스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학생들입니다. 동유럽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이들이 찾는 것은 독일군에게 집단으로 학살당한 유태인 추모비입니다. 게토 봉기탑이라고 불리는 10m 높이의 기념물은 총과 칼을 들고 나치에 맞섰던 유태인의 저항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It was in the Holocaust, as it looks, but I'm very excited because I think that now I can see what happened to my brothers and what happened to my people in the history, and I think I won't forget it. 이들은 게토라고 불렸던 유태인 집단 거주지에게서 독일군의 탄압으로 숨져간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And see the people here. They can see and feel every stone. And by the way, we have stones here which are marking and telling the story of the Jewish people here in Warsaw, the 350,000 Jewish people. 유태인 학생들의 성지 순례는 폴란드 지역에서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성지 순례는 폴란드 곳곳에 어린이 집단 학살 현장을 포함해서
역사를 증언하는 기념물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태인을 집단 수용소로 끌고 갔던 당시 열차역 자리에는 지금도 추모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기차를 이용해서 유태인을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유태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자행된 이곳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인간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8 기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역사의 현장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1940년에 세워진 수용소에는 독일군이 저지른 만행의 현장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28개 막사 가운데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막사는 5개 동입니다. Najlżejsza rana w warunkach obozowych była raną ciężką. Takie drewniaki robiono w warsztatach stolarskich w obozie. 지금도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죽음의 벽 앞에서는 유태인이 거의 날마다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또한 죽음의 벽 옆에 설치된 교수대에서도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용소로 끌려온 유태인들의 수많은 가방과 신발들은 유리벽 안에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방에 적힌 다양한 지명들이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끌려왔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천진한 어린아이들도 희생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어린아이의 작은 신발과 귀여운 옷에서 나치가 저지른 만행에 새삼 치를 떨게 됩니다. I have a child in my whole body. It's just terrible. You can see the mountains of the hair of a Jewish, not only Jewish but human. It's incredible.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m speechless. I think the picture speaks for themselves. 4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이클론 B 가스. 사이클론 B 가스는 5 내지 7g의 적은 양으로도 1,500명의 유태인의 모습을 한꺼번에 빼앗았습니다. 독일군은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내기 직전에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떼어냈습니다. 의족과 의수를 떼어냈고 심지어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서 카페트를 짰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남아있는 반인륜적 범죄의 흔적들은 가해자의 후손들에게는 반성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만난 독일인들은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을 대신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It's reminding me a lot of things, you know. I mean, we are praying for all these souls which are not solved yet. I mean, for the Catholic, there is still a suffering, and for us, we all have the same impression, and that's why.
잔뜩 찌푸린 날씨만큼이나 음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가스실에서는 모두 400만 명의 유태인이 집단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독일군은 어두침침한 가스실 안으로 유태인을 몰아넣은 뒤 천정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사이클론 B 가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난 뒤에 체온이 채 식지 않은 유태인들의 사체는 옆방으로 하나씩 옮겨져 불태워졌습니다. 가스실 옆에 세워진 교수대는 오늘 또 아우슈비츠의 교훈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7년 4월 16일 이 교수대에서는 아우슈비츠 최초의 수용소장이었던 회스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지난 89년 동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공산 정권이 무너진 폴란드의 현대사는 저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4년에 바르샤바 봉기를 시작으로 자유와 민주를 위한 항쟁과 봉기가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이 같은 저항의 정신은 폴란드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기념물들에 스며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비롯한 생활 중심 지역에 대형 항쟁 기념물을 세우고 역사를 기억하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 현장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르샤바 거리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유를 위해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가 생활 속에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